함수문을 공부하면서 챗GPT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FADD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켰더니 오류 메시지가 아래와 같이 name father is not defined 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을 챗GPT에게 질의해 보았습니다. 챗GPT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오류는 FADD를 사용하기 전에 호출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고, 이렇게 함수의 정의를 FADD를 사용하기 전에 정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콜앱에서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오류 없이 바드 함수가 호출되어서 두 개의 매개 변수 값이 합한 다음에 결과값이 30이 정확하게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함수를 추가하여 사칙 연산을 하는 사용자 함수 4개를 정의하라고 챗GPT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매개 변수값은 100과 3으로 호출해서 결과를 반환해서 화면을 출력하도록 프로그램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돌아온 프로그램 코드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GPT의 프로그램 코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콜앱에서 실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요. 콜한 부분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매개 변수의 값 100과 3이 입력되었고요. 결과값을 확인했더니 정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스텝에서는 챗GPT에게 프로그램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매개 변수의 값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표준 함수로 임의의 값을 입력받도록 프로그램 수정을 요청하였더니 이 부분에서 사용자 입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풋 함수를 사용한 코드를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력했을 때의 결과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GPT가 제공한 코드를 콜앱에서 실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서 받아서 함수문 FADD, FSUB, FMOL, FDIV에서 처리한 결과가 정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공부하면서 챗GPT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자, 왼쪽 코드에서 뽕A라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자, 함수의 블럭은 여기입니다. A 값과 B 값 변수를 정의했고요. 자, 그 다음 프린트 문 나오고 호출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뽕A의 기능은 바로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을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력했더니 A의 값이 10, B의 값이 20, 프린트 호출한 후 프린트문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가 서로 바뀌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챗GPT에게 질의를 했더니 돌아온 챗GPT의 답변은 수합 작업을 했던 함수 내에서의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인 A와 B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뻥A에서 전달받은 매개 변수 C와 D를 펑션 내에서 서로 수합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A와 B 값은 펑션 내에서 수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챗GPT에게 펑A 함수에서 서로 맞바꾼 값을 갖는 두 개의 변수를 리턴해서 서로 수합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프로그램 제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챗GPT 솔루션은 여기에서
수압된 지역 변수 cd를 리턴문에 의해서 호출했던 함수 fswap에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리턴문을 추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A 값은 10, B 값은 20에서 최종적으로 프린트문에서 확인해 보니까 두 개의 값이 교환된 것을, 수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GPT가 제공한 코드를 콜앱에서 실행해 보았습니다. A와 B 값이 호출 전에는 10과 20이었고 호출 후에 수합된 결과를 콜앱에서 정상적인 실행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역 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챗GPT에게 A 변수 값을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fswap 함수 내에서 A를 글로벌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코드의 결과는 A가 10, B는 20, 수합된 결과를 실행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콜앱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았습니다. 챗GPT의 솔루션 코드를 콜앱에서 실행해보니 코드에 문제없이 수합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 변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A 변수값을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 선언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챗GPT가 제공한 솔루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출 전과 호출 후에 A 값과 B 값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콜앱에서 이 코드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챗GPT가 제공한 코드 값을 콜앱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값은 수합된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의 파이썬 코드를 실행했더니 실행 결과 unbound local error 여기서 result referenced before assignment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오류의 원인에 대해서 챗GPT에게 질의를 했더니 바로 result 변수가 함수 내에서 지역 변수로 인식되어서 발생한 에러라는 설명을 솔루션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변형을 요청했습니다. 챗GPT 솔루션은 여기에서 result 변수를 전역 변수로 선언한 코드를 솔루션으로 제공했습니다. 콜앱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result 변수, 전역 변수가 함수의 외부에서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 fadd 함수 있고요. 호출했습니다. 여기서 인수값 10을 줘서 num 변수에다 넘겼습니다. 자, 이제는 result 변수를 글로벌 변수로서 이 10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에러 없이 result 플러스 넘어온 10의 값을 더해서 결과값인 result가 프린트문에서 에러 없이 20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의 파이썬 코드를 실행했더니 결과값이 난이라고 나왔습니다. 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의 프로그램에서 난이 출력되는 이유는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arg의 값이 0이 될 때는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코드를 수정해서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 f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할 때 인수값을 0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조건문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0보다 크면 플러스를 리턴하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리턴합니다. 0을 주었을 때는 조건문에 걸리는 0의 값이 없기 때문에 크다 작다만 있기 때문에 반환값이 없을 때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난의 값을 반환한다는 것을 이번 챗GPT를 이용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
랭 함수 대신에 사용자 함수를 정의하고 프로그램에서 작성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챗GPT가 제공한 솔루션 코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string length 사용자 함수를 정의했고요. 자, sta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을 sta 변수에 저장하고 이 sta를 인수로 해서 string length를 불렀습니다. 그럼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는 랭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죠. 포문을 돌려서 여기서 매개 변수에 받았는 stb의 문자열의 개수를 계속 누적해서 카운트한 결과를 이렇게 length 리턴문에서 리턴해 주었습니다. 문자의 길이는 랭 내장 함수와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콜앱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GPT 솔루션 코드 string length를 사용자 정의 함수로 정의하고 프로그래밍한 코드를 콜앱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랭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문자열의 길이를 구한 결과값과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string length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한 값이 실행 결과가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함수를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 몇 가지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 온도 변환 프로그램입니다. 온도를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하여 작성해 봅시다. 프로그램의 기능은 섭씨 온도를 화씨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메뉴를 선택하고요. 자, 1번 섭씨 온도에서 화씨 온도로 바꾸는 메뉴 1번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섭씨 온도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내에서 입력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해서 출력해 줍니다. 다음 메뉴 선택에서는 2번 화씨에서 섭씨로 온도 변환을 요구하는 메뉴를 선택했네요. 자, 화씨 온도가 들어오고 섭씨 온도로 바꾸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메뉴 선택에서는 종료 3번 종료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계해 보았습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펑션 함수 하나, 그리고 입력되어 들어오는 온도 입력하는 같은 기능이겠죠. 요 함수 하나, 그리고 화씨 온도로 변환 처리하는 함수, 섭씨 온도로 변환 처리하는 함수, 이렇게 네 가지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메뉴를 입력받는 메뉴 함수, 그리고 화씨 온도로 바꾸어주는 ctof 함수, 섭씨 온도로 바꾸어주는 ftoc 함수, 그리고 온도를 입력받는 inputtemp 함수를 정의해 두었습니다. 메인 함수의 루틴에서 이제 프로그램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메뉴 함수에서 1번 메뉴가 들어오면 섭씨 온도에서 화씨로 바꿔줘야 되겠죠. 우선 현재의 섭씨 온도를 input temp 함수를 콜하면서 입력받습니다. 그러면 섭씨 온도 입력되어 온 온도를 화씨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ctof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입력되어서 매개 변수로 전달된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어서 이 템프 값을 전달해 줍니다. 그럼 프린트 문에서 화씨 온도를 출력해 주겠죠. 또 반대로 2번이 선택되면 이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꿉니다. 온도를 입력받고 섭씨 온도로 바꾸는 ftoc 함수를 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섭씨 온도로 바꾸는 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계산된 온도 템프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T2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문에서 이제 T2를 출력해 줍니다.
1과 2가 아니라면 마지막 메뉴 3번 종료를 선택한 거 되겠죠. 브레이크 처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콜앱에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키인하고요. 실행을 시키니까 여기 메뉴가 뜨네요. 1, 2, 3. 이 중에서 1번 섭씨 온도를 화씨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현재 28도 라고 섭씨 온도를 입력하면 이렇게 화씨 온도로 변환해서 82.40이 출력이 되었죠. 그럼 프로그램은 다시 계속 while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종료하기 위해서는 3번 메뉴 선택하며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콜앱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해서 직접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 포문을 사용해서 격자무늬 그리기 함수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결과와 같은 것을 출력해야 하는데 먼저 변수 pmps 플러스 바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호를 저장한 변수입니다. grid2는요 콜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중 포문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i는 0에서 1까지, 4j는 0에서 1까지 수행하게 되겠죠. 두 번씩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4i가 수행될 때 프린트한 것은 두 번의 pm과 마지막 ps. 그 다음 4j가 이제 0에서 시작해서 두 번의 ps와 두 번의 ps죠. 바를 그립니다. 몇 번 돌아갑니까? 여기에서 두 번이 돌아가죠. 두 번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 수행을 하고 그 다음 4i가 다시 이것을 그리게 되죠. 이거는 4i가 그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의 4j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프린트 밑바닥을 그리기 위해서 프린트 문에서 2pm 플러스 하나 더 이거는 2pm이 되겠죠. 두 개의 2 곱하기 pm이니까 이렇게 예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다음 프로그램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변형된 프로그램은 4 곱하기 4 모양의 격자가 그려지도록 출력 결과를 확대하고요. 자, 전달하는 매개 변수 n 하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반복문을 수행하고요. 그리드 함수에서 변하는 격자 칸의 개수를 바로 매개 변수로 처리하라. 아까는 2로 고정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한번 프로그래밍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그리드 함수 호출할 때 인수값을 매개 변수 n으로 입력받았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콜앱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하고요. 실행 결과를 보니 4 곱하기 4 그리드 셀이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사장 반복문에서 실습하였던 피자 주문 프로그램을 이제 함수를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변형하는 것을 챗GPT에게 요구해 보았습니다. 사장에서의 피자 주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시하고 동일한 기능이 발생한 경우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호출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자 주문 프로그램을 로직을 함수로 나누어서 구조한 결과의 프로그램 코드를 이렇게 솔루션으로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살펴보면 여기서 프로그램 실행이 되면 calculate total price 함수가 정의된 것으로 호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calculate total price는 여기에서 피자와 수량을 입력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total price quantity와 피자 가격을 계산해서 이제 return 해주게 됩니다. 이제 받았는 total price 가격은 이제 print total price
함수로 호출이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프린트 문으로 전체적인 토탈 프라이스 가격을 출력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완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